안녕하십니까.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 숨겨진 우리 헌법 이야기, 오늘은 7차시 13강, 1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4공화국 헌법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5차와 6차 개정헌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즉 소위 말하는 이제 유신헌법의 체제가 들어서게 되는데, 유신헌법 체제가 들어서게 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차 개정헌법의 내용과 역사도 한번 들여다보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바대로 제5차 개정헌법의 주요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조항이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되고, 국회가 양원제에서 단원제 국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제 국가에서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담당했던 헌법재판소가 폐지가 되고, 위헌법률 심사권은 대법원에, 그리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라고 하는 새로운 헌법기관이 만들어져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없었던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가 신설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강력한 정당 국가적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적을 변경한다든지, 혹은 해산이 되는 정당의 의원은 의원직이 상실이 되고, 무소속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강력한 정당 국가적 국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감사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신설이 되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임명에 대해서 법관 추천위원회의 지청과 동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5차 개정헌법의 내용이었고요. 6차 개정헌법은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즉 연임을 3번으로 하정하면서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이 바로 6차 개정헌법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게끔 대통령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정독수가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6차 개정헌법이었고, 이 6차 개정헌법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의 야욕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야욕이 완성된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7차 개정헌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7차 개정헌법은 보통 이제 우리가 사공화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통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407차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407차 헌법은 72년도에 7차 개정헌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7차 개정헌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금 역사를 들여다봐야 될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의 무장공비가 그때 당시에 박정희의 목을 따러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 입구까지 가서 청와대 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던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무장공비가 청와대 앞까지 와서 총격전을 벌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충격이 빠지게 돼서, 사실은 그때 당시 김신조 사건 이후에 지금도 아마 경기도 파주에 가면 있는데 701 특공이라고 하는 그 소위 흑표본 부대라고 하는 부대가 만들어지는데, 그 부대를 만들어졌던 이유가 박정희 대통령이 김신조 사건에 충격을 받고 나도 김일성의 목을 따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후문이 있긴 한데요. 어찌됐건 이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신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사살이 됩니다. 그래서 사살된 시체들이 있고, 김신조는 이제 생존을 해서 사실은 목회자의 길을 걷다가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요. 어찌됐건 이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 쪽에 뒤에 북악산 쪽에 올라가 보면 그때 당시에 총격전에 의해서 나무가 손상된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북악산 쪽을 문재인 대통령이 개방을 해서 등산로가 일부 개방이 됐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시간이 되시면 그 북악산 일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일 겁니다. 지금도 보면 나무에
총탄 흔적이 그대로 있고요. 벽에도 총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21 김신조 사건 이런 표현도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돌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 김신조 사건을 통해서 공포 분위기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장기 집권의 야욕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유신헌법을 만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신총화 국민대회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대회를 통해서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이제 설명하고 추진해 나가는 현장이 바로 이 유신총화 국민대회이고요. 그 다음 장면도 유신총화 국민대회에서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한국적 민주주의 우리 땅에 뿌리박자, 이런 사실은 약간 관제 데모의 성격 즉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유신총화 국민대회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유신 체제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서 있었던 명치 유신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유신이란 말은 나쁜 말은 아닙니다. 보시면 유신은 기존의 질서나 형태를 보다 발전되고 향상된 것으로 변화하고 개혁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유신이라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가 명치 유신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의 모습으로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신은 사실은 나쁜 의미는 아닌데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면서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10월 유신이라고 하는데요. 10월 유신은 1972년 10월 17일 날 단행된 한국 정치 체제의 큰 개혁 또는 혁명을 우리가 이제 10월 유신이라고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한 1972년 12월부터 서거하고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 81년 3월 1일까지를 우리가 보통 10월 유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10월 유신의 전개 과정을 좀 간단하게 좀 보시면요. 1972년 10월 17일 날 헌법 일부 조항이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모든 국가의 활동이 멈춥니다. 그리고 경찰과 군인이 이제 주도가 되는 사회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헌법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키고 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 조항들을 비상국무회의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상국무회의는 현행헌법에 나와 있는 국무회의와 성격이 동일한데요. 이런 비상국무회의가 이루어지고 비상국무회의가 1972년 10월 27일 날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바로 국민투표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했던 부분이 헌법 개정안이 확정이 되고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금년 말 이전에, 그러니까 즉 1972년 이전에 헌법 질서를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한 약속을 하면서 이 유신헌법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왜 유신헌법 그러면 민주주의를 흔들었던 아주 나쁜 헌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통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원칙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위주로 한 행정, 국회의원들의 입법, 판사들의 사법, 이 세 개의 권력기관들이 체크앤밸런스라고 해서 균형을 맞추고 서로 상호 견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틀입니다. 그런데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는데요. 일단 선출과 임기를 보시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대통령을 간접선거 형태로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고 놀라운 사실은 중임과 연임 제한이 폐지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사실은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의 씨앗이 이제 자라게 되는데요. 이 연임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욕심도 커가고, 그리고 그 휘하에 있었던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이 정권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는 상황도 유신헌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는 길어지고 연임 중임 제한이 없어진 대신에 권한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정수의 3분의 1을, 즉 예를 들면 100명이다 그러면 한 33명의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는 법관에 대한 임명권도 대통령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국회의 권한은 축소됩니다. 소위 말하는 국내 대표기관이 국회의 권한이 축소되는데요. 국정감사권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국회는 1년에 150일 이상 문을 열 수가 없도록 제한을 해놓습니다. 365일 중에 150일만 국회가 문을 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이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법원의 권한도 축소됩니다.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이 법원의 권한이 축소가 되는데, 대통령이 법관 임명권을 가지고, 그리고 법관을 징계 처분만으로도 파면시킬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사실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법관은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이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징계 처분만으로도 법관을 파면시킬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국민의 기본권이 약화됩니다. 구속 적부 심사 제도가 폐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군인 군무원에 대한 이중뱅상 청구 금지 조항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나 군무원이 업무상 죽거나 다쳤을 때는 그 소위 말하는 군인 배상 이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도록, 즉 2번 배상받을 수 없는 근거 조항이 헌법에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기본권 본질 침해 금지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이런 헌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아픈 역사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로 국가안전보장이 추가가 됩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만 있었는데요. 유신헌법을 통해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건데, 이게 이제 국가안전보장이 들어왔던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2월 21일 김신조 사건에서 파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내 코앞까지 내 목을 따로 북한의 무장공비가 20여 명이 청와대까지 와서 총격전을 펼쳤다. 사실은 대통령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 공포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유신헌법의 특징은 헌법 개정의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면 국민투표로 확정을 하는 거고요. 국회가 제안하면 국회보다 상급기관으로 불리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그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이원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 너희들보다 권한이 더 세다. 그리고 대통령이 내가 나라에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게 바로 헌법 개정의 이원화이고요. 마지막으로 주권 행사 방법을 처음으로 우리 헌법에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권 행사 방법이 처음으로 유신헌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신헌법은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핵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그 아이들을 구하지 않은 해경이랄지 뭐 이런 곳에다가 국민들이 외쳤던 게 이게 나라냐, 이게 국가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대통령에게도
국민을 보호해야 될,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1번이 그 이유고, 두 번째는 입법부하고 사법부가 대통령을 필두로 한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 강화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은 축소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됐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 앤 밸런스라고 하는 삼권분립이 만들어진 거고,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가가 안정화되는 것이 대한민국 오늘날 모든 국가의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강화돼서 민주정치는 후퇴되고 박정희의 어떤 장기 집권, 그리고 본인의 이 왕과 같은 영도권을 규정한 것이 유신헌법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신헌법은 논란이 되고 있고, 여전히 요즘도 유신헌법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에 대한 재심 청구를 통해서 무죄들이 선고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신헌법의 내용이었고, 이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시해 사건이 서거가 이제 곧 임박해 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군부 쿠데타인 12.12가 눈앞에 다가오게 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